저희도 사실은 언젠가 노년에 전원에 집을 짓고 살자 이런 꿈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대충 생각해놓은 지역도 있고 언제 되면 땅도 좀 알아보고 이제 그런 인생 플랜들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에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또 연달아 이제 셋째가 이제 연년생으로 태어나면서 확실히 이제 가족 구성원도 늘어나고 집에 짐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일단 집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단은 애들이 좀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는, 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요청을 드렸고요. 애들이 이제 자기들끼리만 밖에 나가 있어도 저희가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제일 1순위로 요청을 드렸었고요. 또 캠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캠핑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좀 많이 구성하고자 했었어요. 네. 오랫동안 좀 와이프랑 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 한 10년 후에 지으려고 생각했던 그 주택에 대한 꿈을 앞당겨보자. 그만큼 좀 자금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저희와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저 새 아들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집을 한번 지어보자라는 계기로 처음에 집 짓자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첫 번째는 캠핑장 같은 집, 그러니까 일상과 비일상이 함께 존재하는 집. 두 번째는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너무나도 안전하게 우리 가족들이 보호될 수 있는 집. 이 두 가지를 가장 강조하셨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컨셉이 되고 공간이 되면서 이제 구체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필지는 거의 맨 끝에 위치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모이는 자리였고 그거를 이제 부담스러워 하셔서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컨셉을 시작했고 마침 캐빈하우스라는 별채의 캠핑장을 만들기로 이제 제안을 드렸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11자로 놓여지면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시선도 보호하고 또 캠핑장은 1층, 주택은 2층 하면서 남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은 또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과 배치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집이라는 곳 안에서 눈을 어떻게 마주칠 것이냐가 저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예요. 역시 마당으로 향한 큰 창들과 또 그것이 바깥에 있는 캐빈하우스와의 연결, 또 그 안에서 입체적으로 연결된 내부 공간 어디에서도 서로가 가족분들이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이 집이 전체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캐빈하우스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수납할 수 있는 짐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였고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보관할 것인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아이디어가 거실을 반층 정도 올리자. 그리고 그 반층 올린 거실이 스킵되면서 다시 2층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이동하고, 그리고 반층 들을 올려진 거실 하부에는 이제는 마음 놓고 수납할 수 있는 큰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또 수납에는 도움이 되고, 하지만 사람의 뇌가 되게 수평으로 넓게 거실, 주방, 식당에 있으면 아, 이 집 넓구나 해서 되지만 그거는 그 한 번의 느낌인데요. 레벨로 연결되어 있고 수직적인 그 이동을 하면서 몸으로 느끼는 넓음과 풍성함은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넓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당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2층에 있는 도서관 라운지로, 그리고 다시 자기의 방으로 레벨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동하게 되고, 계속 시선은 이 계단을 중심으로 상하 좌우가 움직이면서 이 작동하니까 매일 보는 집이지만 또 다르게 느껴지고 풍성하게 느껴지는 걸로 이제 다가오는 걸로 건축주분들은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집은 불편하지만 가족들의 눈과 향기와 행동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우리 가족만의 아주 특별한 자서전이 된다는 것이 집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집과 비교를 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집 내부에서도 그것이 정해진 어떤 스토리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오늘은 1편의 이야기를 쓰고 내일은 2편의 이야기를 쓰듯이 자유롭게,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정말 집은 자유로운 눈맞춤의 공간이다라는 걸 항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자유가 없으면 또 드라이해지고 또 외부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는 우리 스스로 자유스럽게 여러 가지에 응용할 수 있고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그 담고, 이 집의 또 다른 특징은 물론 수평적으로 유연하게 확장과 또 좁아짐과 넓음 이런 것이 교차되면서 경험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떠한 기능으로도 변할 수 있도록 가변적인 공간을 많이 넣어두었고요. 이유는 아이들이 어릴수록 자꾸 여기는 큰아이 방이야, 여기는 엄마 아빠 방이야, 여긴 거실이야 하는 이름 짓기보다는 전체 집을 하나의 영역, 여러 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아이들 스스로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할 수 있도록 좀 장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여기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 집에는 거실이 몇 개야 물어보면 한 7개쯤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거실은 1개인데 아마 근데 사실은 어르신들을 설득하시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실과 식탁은 수평 공간에서 넓게 보여야 되는데 왜 자꾸 잘라서 변화를 주냐고 하실 수 있고, 또 저 공간을 차라리 실내에다 넣으면 방이 넓어질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달리 말하면 우리가 다른 공간에서 얻는 그 만족도와 우리 가족들의 풍성함은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져가는 것이고요. 이게 뭐 부동산에 이 집은 얼마예요는 이거는 여기서는 따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캐빈하우스에는 다른 집에서 하지 않았던 2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거실을 1.5층 들어 올려서 쭉 사선으로 저렇게 보이는 시선 처리를 한 것, 그리고 바깥에 별채를 연결하는 회랑과 대청마루인데요. 저도 적용해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집을 지어도 저는 저런 공간을 제 집에다가도 두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계단이 조금 높게 설계가 됐어요. 왜냐면 공간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층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아기들이 올라가기는 좀 계단폭이 높아요. 걱정을 했는데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정말 일주일도 안 돼서 막 뛰어다니면서 오르내리고 한 달, 2달은 되게 일찍 자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왔다 갔다 힘드니까. 여기에 이 공간도 못지않게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주방에서 뭘 하더라도 애들이 중간 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간에 있어도 제 한눈에 들어오고요. 저 위에서도 엄마 부르면 이제 제가 들을 수 있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다 온 집안을 다 뛰어다니면서 놀 정도로 정말로 이렇게 많이 어지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다락과 2층과 각 공간들을 다 충분히 즐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주택을 설계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이제 집들 가운데 너무나도 집의 면적에 집중하다 보니까 집과 마당을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저렇게 그늘이 있는 소위 대청마루 같은 야외 공간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면적을 아깝게 쓰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이 집 자체의 존재의 어떤 의미를 더 배가시킨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이제 불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붕 있는 공간, 면적만 잡아먹는 공간, 마당을 더 크게 뽑을 수 있는데 안 뽑는 공간들을
굉장히 싫어하셨고 왜 그렇게 짓느냐 처음 설계 당시 때부터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셨었는데 실제로 저게 집이 완공되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모님도 같이 한번 모셔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노래 틀어놓고 앉아 있으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아버지 지금은 다 엄청나게 만족하고 계십니다. 캠핑을 가게 되면 타프라는 걸 치는데 사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매번 쳐놓을 수는 없거든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비 오는 날 오히려 그냥 그 지붕 밑에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비 오는 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이 공간 혹은 중간 공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비를 안 맞으면서 이동을 하고 그 안에서 때로는 야외 공간처럼 때로는 실내 공간처럼 이렇게 하면 집 안에서의 우리가 생활과는 또 다른 외기를 접하는 공간이고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들 혹은 지인분들 행위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면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캠핑이라는 거는 우리가 집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무엇을 대리만족하는 것인데 집의 영역에서 캠핑이라는 걸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모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별채의 공간으로 띄우고 또 그 별채의 공간은 조금은 집과는 다른 조건의 마감재라든지 외부 환경을 연결하면서 조금 더 익숙하지만 사실은 또 낯설은 어떤 비일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고요. 캠핑장이라는 게 사실은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렇게 또 아주 다른 건 아니었다는 거죠. 집의 연속선상인데 조금은 일상적이지 않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고안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워낙 이런 푸르른 자연 이런 걸 좋아하고 특히 신혼 때는 이제 연애할 때부터 굉장히 많이 교회로 나가는 걸 좋아했었어요. 이제 그런 풍경들을 늘 좋아하면서 지내오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태어남으로써 이제 아웃도어를 이제 즐기지 못했던 삶을 집안에서 해보고 싶다. 저는 지금 저기 이제 지붕이 씌워져 있고 데크 위에서 이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저쪽에서 이제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도 바라볼 수 있고 여유롭게 커피 한 잔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좋아하는 캐빈이라는 오두막집 공간도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음악도 연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저희 셋째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이곳에 왔기 때문에 이곳을 정말 그냥 자기가 순수하게 전체를 다 즐기는 아이거든요. 온 마당을 맨발로 다 걸어다니고 기어다니고 잔디에서 뒹굴뒹굴 굴다가 한밤중에도 혼자 저기 누워서 하늘을 별 바라보고 있고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온 공간들을 다 마음껏 누리면서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집콕을 하게 되는 거죠. 집안에서도 사실 모든 취미와 각자의 삶 그리고 캠핑이라는 걸 같이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마음껏 아이들이 이 안에서 자전거도 타고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아이들도 너무 마음껏 뛰어놀면서 정말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이 저 벤치에 쭉 앉아 있어서 같이 노래 부르고 떠드는 또 그 장면을 보면 저는 그냥 사진만 봐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꼭 면적이니까 여기는 공사비가 들어. 이 면적을 또 아깝게 왜 거실을 넓히지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는 조금 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막상 짓고 나서 이렇게 집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게 되다 보니까 누구든지 다 집을 지을 수 있고 사실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지었으면 싶더라고요. 모두가 집 짓는 용기를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집 짓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내가 왜 단독주택이라는 집이라는 것을 원하게 됐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충분히 비싸지 않아도 좋은 집이 되고 크지 않아도 좋은 집이 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